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191페이지죠. 중간에 2번.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나옵니다. 1번. 영장의 집행기간, 다 아시겠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2번. 집행 방법이 나오는데, 일단,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체포 구속 영장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제시하고 집행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고 체포 구속 영장을 집행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사후 제시 방법에 의해서는 집행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험 지문에 잘 나오겠죠. 핵심 판례도 핵심 판례는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우리가 압수를 하려고 해요. 근데 A, B, C 세 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부터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나있죠.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리 책임자에게만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영장 집행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당사자 등이나 책임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1번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뭐 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가 있고요. 2번 만약에 여자의 신체를 수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여야 합니다. 왜요? 남자가 수색하는 것은 성추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3번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는 그 책임자를 참여할 것을 뭘 해야 돼요? 통지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4번 야간 집행의 제한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은 주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야간에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재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으면서 영장에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영장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집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죠? 원칙인 거예요. 꼭 그러느냐? 예외해가지고 일정한 경우에는 그냥 영장만 있으면 되고요. 특별히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야간에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도박 풍속사범을 도박 풍속사범이죠. 다시 말하면 도박 같은 거, 풍속 같은 거 이런 거는 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영장이라면 당연히 야간에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여관이다, 음식점이다 이런 것도 뭐죠? 야간에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수색증명서 압수명록의 교부죠. 1번 해가지고 수색 후 몰수한 물건이 없으면 수색증명서를 교부하고요. 만약에 몰수한 물건이 있다면 압수 목록을 작성해서 이것을 뭐 하게 되는 거죠? 교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압수 목록을 언제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측의 핵심 판례 압수 직후에 해야 되는 거죠. 바로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결론 보시면 이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끝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냐면 5개월이 지났어요. 명백히 뭐예요? 직후가 아닌 거죠. 따라서 적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이런 판례인 거죠.
다시 한번요. 수색 후 몰수할 게 없으면 수색 증명서를 발부하고요. 또 압수할 게 있다면 압수 목록을 작성해서 뭐죠? 주게 되는데 이 압수 목록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압수 직후에 바로 해야 된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5개월이 지난 후에 압수 목록을 교부한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 해가지고 압수 조서도 작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어떻게 압수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조서로 작성하게 되는데 조심할 것은 이 압수 조서는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교부할 의무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무엇을 압수했는지 목록만 교부하면 되고요. 조서까지는 교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판례입니다. 자,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지방법원 판사가 압수영장 발부 재판에 대해서 선고를 했어요. 뭐 영장을 발부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했어요. 이런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즉시 항고할 수도 없고요. 또 준항고할 수도 없고요. 또 그다음에 보통의 항고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압수수색 영장 결정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불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상고 이유가 되느냐, 다시 말하면 대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상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원칙만요. 그 다음에 압수물의 처리입니다. 1번 압수물을 뭐 하게 됩니까? 보관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누가 보관하느냐? 수사기관에 청사로 운반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넘겨보시면 위탁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탁 보관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2번 보시면 단순한 임치계약의 성질을 가지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위에서부터 몇 번째인가요? 5번째죠. 임치계약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물건 보관 계약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문법의 내용인데, 민법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민법에서 이 임치계약을 원칙적으로 무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어떤 대가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무상이기 때문에 판례는 뭐겠습니까? 임치료를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압수물을 수사기관의 청사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에는 뭐죠? 제3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데 위탁 보관하는 것은 민법상 임치계약이고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대가보관이죠. 자, 1번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자, 뭔가를 압수를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부패할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하다면 돈으로 바꿔서 대가로 보관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것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다면 재산권의 침해가 극심하겠죠. 그래서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A 보시면 몰수해야 할 압수물이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패할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떤 압수물이어야 돼요? 몰수해야 할 압수물에 한해서만 대가를 보관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B번 몰수해야 할 물건이 아니라면 그것이 부패하기 쉽고 보관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대가 보관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 이러한 대가 보관을 만약에 사법경찰관이 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요. D번 환가 처분하면은 변호인 등에게 뭘 해줘야 되겠어요?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대가 보관과 몰수와의 관계예요.
일단 대가도 결국은 뭐예요? 압수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압수물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평가된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몰수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것도 추징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몰수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몰수하지 않는다면 소유자에게 그 금액을 뭐 해야 되겠어요?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압수를 해가지고 이제 돌려줘야 돼요. 환불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그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 대단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매각을 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압수해 온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보관하기 어렵다면 처분해서 그 대가를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대가 보관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 경우예요. 첫째, 몰수해야 할 압수물인 경우와 두 번째, 환부, 돌려주긴 해야 되는데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뭐죠?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 2번 압수물의 폐기 처분입니다. 1번 위험 발생 염려가 있는 압수물, 얘가 나와 있지만 폭발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고요. 이때는 압수물을 폐기할 수 있고 폐기할 때는 뭘 작성해야 됩니까? 폐기조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2번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가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폐기할 수가 있어요. 얘도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얘가 나와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유사 석유 제품, 뭐 가짜 석유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범 물건 뭐 이런 거,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재판이 끝나고 수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돌려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돌려줄 이유는 없어요. 돌려주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은 소유해서도 안 되고 생산해서도 안 되고 유통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폐기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형사법은 특이하게도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서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 안 해 두시면 왠지 동의 없이도 당연히 뭐 할 수 있을 거냐? 폐기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지만 폐기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압수물의 환부 돌려주는 거겠죠, 그죠? 돌려주는데 2번 환부의 유형과 대상 해가지고 1번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 행해진 압수물의 환부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자, 우리가 긴급 체포나 또는 현행범의 체포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더라도 수색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압수할 수도 있는 거죠. 영장이 없어도.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일단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 압수한 물건은 뭘 해줘야 되겠어요? 환부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긴급 체포한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면 아 범죄가 아니구나 라고 간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부를 해야 되지만 별도로 압수 수색 영장을 새롭게 발부받으면 이때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환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긴급 체포 등을 통해서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압수한 물건을 뭘 해줘야 됩니까? 환부해 줘야 됩니다. 다만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계속해서 보관할 수 있다, 돌려줄 필요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두 번째,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물론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필요가 없다면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필요가 없어서 돌려주는 압수물이 뭐냐? 밑에 나와 있죠. 환부가 가능한 물건은 증거물로 이용되지도 않고 동시에 몰수 대상물도 아닌 물건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압수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증거로 이용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뭣도 아니에요. 몰수의 대상물도 아니라면 굳이 그 압수물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죠?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니은번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는데 기소 중지 결정입니다. 기소 중지. 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불기소 처분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살인을 했다 그래서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구속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사는 뭐 하게 되는 거죠?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수사를 종결시킵니다. 당연히 이때는 압수물을 뭐 해야 되겠어요? 돌려줘야 되겠죠. 환부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잡히지를 않고 소재도 명확하지가 않고 사건이 해결되질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검사 등은 뭐 하냐면 기소 중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멈춘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기소 중지는 무죄라는 말이 아니니까 압수물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기소 중지 처분의 경우에도 압수물을 반환해 줘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판례 해가지고 첫 번째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불명하여 기소 중지 처분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그 물건을 계속 압수하고 보관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 보시면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당연히 압수물을 돌려줍니다. 기소 중지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압수물을 반환해 줘야 되느냐, 환부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소 중지 처분의 경우에도 압수물을 뭘 해줘야 돼요? 환부해 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위조 문서인 약속 어음이에요. 그죠? 자, 이런 얘기죠. 자, 약속 어음이 위조가 됐어요. 그걸 뭐 한 거죠? 압수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굳이 돌려줄 이유는 없는 거죠. 왜요? 돌려줘봤자 뭐 하면 안 돼요?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몰수할 물건이시지 환부나 가환부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어떻게 하고 돌려줄 수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위조의 표시라여 환부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위조 해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못 쓰게 하고 돌려줄 수는 있겠지만 이 위조된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환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당연히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3번 환부의 절차가 나옵니다. 1번 환부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사법경찰관이 환부할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우측에 2번 검사,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에게 미리 뭘 해야 됩니까? 통지하여야 합니다. 3번 환부는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환부를 받을 자에게 환부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압수물을 돌려줄지 안 할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스스로가 직권으로 돌려줄지 안 할지를 판단할 문제인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꼭 굳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청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뭐죠? 원칙이라는 얘기죠. 다만 직권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환부를 받을 자에게 환부 청구권이 뭐가 돼요? 인정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 실체법상의 권리 포기와 환부 청구권의 소멸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압수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뭐 자전거가 압수가 됐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 그거 소유권 포기하겠다. 실체법상의 권리를 뭐 했어요? 포기한 거죠. 이랬을 때 환부 청구권이 없어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부 보시면 이렇게 됐죠. 압수한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유권을 포기한다 안 한다 이 문제는 사법상 민법에서 문제인 것이고요. 형사소송법에서는 민법과 논리를 달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공법상 권리이지 소유권에 의한 어떠한 물권적 청구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포기해서 소유권이 상실됐더라도 공법상 권리 환부 청구권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소유권 등을 포기하여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환부 청구권도 소멸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압수물 환부 청구권의 포기 가능성 여부와 국고 기속 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A번 보시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A번의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환부를 받을 자로 하여금 그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를 면할 수 없다고 한다. B번 소유권의 포기를 근거로 국고 기속을 허용하는 것은 강제 처분 법정주의를 무의미하게 함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국가가 압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4번에서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환부 청구권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환부 청구권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만약에 환부 청구권 자체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결국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A번의 결론 부분 보시면 수사기관 등이 환부 청구권 등을 뭐 해서요? 포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환부를 뭐 할 수는 없어요? 면할 수는 없다. 그죠? 다시 말하면 환부 청구권 자체가 뭐 되진 않아요? 포기되는 것은 아니고요. 따라서 B번 보시면 이런 환부 청구권이 포기됐다는 등 소유권이 포기됐다는 이유로 그 압수물이 국고로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과 5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그래도 뭐가 있는 거죠? 환부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환부 청구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여전히 환부 청구권이 있는 것이니까 그 압수된 물건이 세 번째,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번 압수물의 환부의 상대방 다시 말하면 이 압수했던 물건들은 누구에게 돌려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 보시면 자 이런 문제죠. 요 자전거가 이제 압수가 됐는데 자전거를 갑으로부터 압수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가 되는 거죠? 압수당한 사람 피압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전거는 갑의 것이 아니라 을의 소유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범죄 현장에서 수색하는 과정에서 갑이 가지고 있길래 자전거를 압수했는데 보니까 이 자전거가 갑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을의 것이다. 그러면 국가는 이 자전거를 돌려줄 때 압수당한
피압수자인 갑에게 돌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진정한 소유자인 을에게 돌려줘야 되느냐, 요 문제인 거죠. 맨 밑에 결론입니다. 판례에 가면 피압수자가 상대방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소유자인 을에게 함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피압수자인 갑에게 돌려주면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아닌지까지 따지기에는 너무 국가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압수한 사람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도 어떻게 해요? 같은 취지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배 효력이 나옵니다. 일단 1번 압수의 해제. 압수했던 물건을 환부하게 되면 압수의 효과가 뭐가 돼요? 상실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핵심 판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압수 해제 간주 해가지고 읽어보면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 선고가 없는 때는 압수를 해제하는 것으로 뭐합니까? 간주한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몰수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물건은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와있죠. 그죠? 한번 보시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4번 압수 작물의 환부에 관한 특칙해서 첫 번째 공판 중의 결정에 의한 환부 해가지고 1번 자, 작물 뭔지 아시겠죠? 그죠? 작물을 압수했어요. 이것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느냐? 물론 환부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절도범으로 잡았는데 이 절도범이 카메라를 훔쳤거든요. 그러면 그 카메라를 뭐 했겠어요? 압수를 했겠죠. 그러면 그 압수를 누구한테 돌려줘요? 피해자에게. 이때는 공판 중에도 법원의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결정으로 환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재량적입니다. 임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의 직권으로 재량적으로 환부할지 안 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환부는 해가지고 쭉 나오죠. 해가지고 쭉 나오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검사에 지휘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판결, 선고 시 판결에 의한 환부 해가지고 이제 돌려주지 않고 뭐죠? 재판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뭐 해야 돼요? 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원이 만약에 작물을 처분했다면 대가를 뭐죠? 교부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죠?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5번 압수물의 가한부입니다. 환부에 의해가지고 가한부는 뭐냐? 가한부에 의겠죠. 압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목조물의 경제적 이용을 위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의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라는 말은 임시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우리 법에서는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자, 압수를 했어요. 압수를 했는데 돌려줘 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돌려주지는 않고 단지 뭐만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용권 등을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는 거죠? 가환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환부의 의의가 아니라 뭐죠? 가환부의 의의로 좀 수정해 주시고요. 2번 가환부의 대상입니다. 그죠? 왜 가짜가 다 빠졌네요. 그죠? 1번 가환부의 의의, 2번 가환부의 대상이죠. 일단 1번 가환부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임의적으로 가환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유자 등의 청구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죠? 가환부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뭐 자동차를 압수했어요. 근데 자동차를 압수했다는 이유로 검찰청 청산에다가 세워놔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돌려줄 수는 없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환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등이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또는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가압물을 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꼭 사용해야 될 물건일 경우에는 가압물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가압부의 경우에도 만약에 압수 효력이 유지가 되고 또 증거에 제공할 압수물이고 그 다음에 또 압수물 즉 증거물의 하나는 거죠. 뭐의 경우요? 가압류에 대해서는 따라서 몰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굳이 뭐 할 수 없습니까? 가압부할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판례도 한번 읽어보시는데 좀 예외인 거죠. 그죠? 일단은 우리가 결국 간단히 말씀드리면 몰수할 압수물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가환부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절차, 특별한 건 없습니다. 소유자 등이 청구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뭐 하게 되는 거죠? 결정하는 거고요. 2번에서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뭘 해줘야 됩니까? 통지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가압부의 효력. 일단 돌려주긴 했지만 완전히 돌려준 것은 아니니까 압수 자체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가 돼요? 유지가 되고요. 따라서 언제든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요구했다면 이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이제 5번 해가지고 수사기관의 주체가 되는 압수물의 처분이 나와 있습니다. 1번 검사는 쭉쭉쭉쭉 해가지고 검사도 청구가 있으면 환부할 수 있고 가압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도 갖춘 수이죠. 3번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사법경찰관도 환부 또는 가압부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검사의 지위가 필요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 예외 부분은 우리가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